개인회생하는 변호사를 찾을 때 꼭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형사 분야를 같이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당연히 형사 쪽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피해야 할 사무실 네. 다뤘는데 네. 이번엔 이런 사무실에 맡겨라, 블랙스톤에 맡겨라. 저희 아니더라도 좋은 사무실이 많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맡겼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실을 선택하라는 말을 제가 싫어해요. 저희도 그런 영상을 찍었지만 왜냐하면 성형외과, 피부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수술실 갈까, 어떤 치료실 갈까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무실 결정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사무장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이 업계를 반영한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야 돼요. 저는 오늘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라고 주제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도산 전문 변호사를 선택을 하세요. 저는 병원을 갈 때 꼭 전문의가 하는 병원을 가요. 단순히 피부에 큰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과를 가더라도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곳과 단지 수련을 겪은 일반의가 하는 곳은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 대학병원에서 어려운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쌓은 그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개인회생하는 변호사를 찾을 때 꼭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도산 전문 변호사라는 말과 헷갈리는 말이 몇 개 있어요. 회생 전문 변호사,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산 전문 변호사 빼고 나머지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저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회생 파산 변제율 제일 낮은 전문 변호사 이런 것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법의 위반이 안 돼요. 그런데 도산 전문 변호사라는 것은 아무나 못 써요. 이걸 쓰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갈 수가 있고 변호사 자격정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정한 사건 수, 수십 건의 사건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법조 경력도 일정 기간 이상 되는 사람들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해서 받는 것이고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한 1%도 안 될 거예요. 도산 전문 변호사. 그 정도로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도산 전문 변호사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전문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 변호사의 주된 업무가 이 도산 업무냐 회생 파산 업무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문 분야 등록은 2개까지 할 수가 있고요. 전문 분야를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3개, 4개 이렇게 전문 분야 등록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가지고 있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가지고 있고 그 전에는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 3개의 전문 인정 증서가 저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회생 파산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죠. 문제는 이 형사 분야를 동시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형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 변호사의 주 관심사는 형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사 사건은 기본 수임료가 1,000만 원입니다. 내가 아니면은 내 자식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투입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이 회생 파산을 한다고 어디선가 300만 원을 구해오지는 않거든요. 회생 파산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돈으로 하는데 급하지도 않은데 형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들어가는 돈도 최소 1,000만 원이고 최대 3,000만 원, 4,000만 원 사건도 많아요. 회생 파산은 커져도 3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다른 형사 분야를 같이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당연히 형사 쪽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도산법 내 사건에 신경을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변호사의 주된 업무가 이 도산 업무인지 꼭 확인하시라. 그럼 세 번째, 변호사와 직접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산법 전문 변호사고 주된 업무 분야가 회생파산 분야면 내가 시간을 내서 전화 상담 그리고 방문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 주된 변호사가 형사 분야다. 이 사람들은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큰 돈이 들어가는 형사 사건에 집중을 하지 작은 돈을 버는 개인회생 사건에 집중하지 않아요. 변호사도 사업가거든요. 시간이 돈이면은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죠. 그래야지 사무실의 직원들도 월급을 주고 광고도 하고
본인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세 번째, 변호사가 직접 방문 상담이 아니더라도 유선 상담을 해주는가, 이렇게 시간을 내는가. 이렇게 시간을 내지 않는 변호사는 사건에 신경 안 쓸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 확인하면 돼요. 도산 전문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은 어떤 사무실을 선택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무실이 규모가 커지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면서 직원을 뽑고 있어요. 그런데 면접 온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진짜 모든 사건을 다 상담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했죠. 어떤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달기도 해요. 전화했더니 다 상담한다고 하더니 직원이 받던데요? 맞아요. 직원이 받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이 1차 상담을 하고요. 제가 2차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모든 사람을 의사가 처음부터 다 진료를 하면은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충실한 치료가 되죠. 저도 충실하지만 많은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1차 상담은 직원이 하고 2차 상담은 제가 합니다.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저와 통화할 수 있고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